결혼 후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여성 A씨. 그러다 A씨는 첫 아이를 출산한 지 약 2달 만에 그동안 돌아온 부부간 문제로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혼자서 갓난아이를 양육하게 됐는데요. 아이가 너무 어려 직장에 나갈 수조차 없는 A씨. 하지만 남편은 별거고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 별거 6개월째에 접어들자 이젠 아기의 분유 살 돈마저 부족해지고 생계가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인데요. 별거 중이고요. 또 이 상황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연입니다. 일단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별거를 하면서 네.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 근거 규정으로는 민법인데요. 민법 826조 1항이 이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민법 833조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양육비 같은 거 그런 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법 제974조도 배우자 간에는 이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 씨는 그 남편에게 청구하는 부양료에 그 A가 갓난아기를 키우는 양육비를 포함시켜서 좀 많이 청구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못지않게 이혼이라든지 이 둘 사이의 관계 정리가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혼보다는 이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좀 문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양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어떤 부양비 이런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법에서는 이걸 다 구분해서 쓰는 말인가요? 네, 법적으로는 구분해서 쓰고 있고요. 생활비라는 용어는 민법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일단 부양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부양비는 조금 폭 넓게 쓰이는데요. 민법 제974조에서 직계 혈족 간 그리고 또 그 배우자 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서로 간에 부양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부모 형제가 경제력이 없다면 부양료를 내줘야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 간에도 지금 이 사안에도 별거를 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부양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라고 하면은 네. 엄밀히 말해서는 이혼을 하고 나서 양육권을 가지는 부부 중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권리랑 의무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양육권이 있으면은 양육 의무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권을 가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양육비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연 속의 A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야 할 미래의 양육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과거의 양육비는 먼저 어떻게 좀 계산을 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 과거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 모두 산정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이나 그리고 별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양육 환경을 제공하자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합산소득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때 말하는 부모 합산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도시에서 산다면은 그러면은 양육비를 조금 더 얹어주고요. 만약 농촌에 산다 그러면 조금 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역이라면은 애를 키우는데 좀 비용이 좀 덜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건데요. 이거 말고도 자녀가 한 명이면은 그만큼 한 명을 키울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금액을 또 얹어주고 만약에 자녀가 3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거 밖에도 만약에 자녀가 아파서 그런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좀 많은 비용이 드는 어떤 지출이 있다. 예를 들면은 외국에 유학을 보냈다. 아니면은 비싼 사립학교에 보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고려를 해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계산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의 잘못이 정말 명확한 거잖아요. 네. 폭행도 했고 매도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없어요? 사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깨진다면은 누가 자녀를 키울지 정하는 양육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양육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양육비라는 거는 결국 그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소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미 갈라선 부부들은 서로 워낙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양육비를 주면은 결국 당신이 쓰는 거 아니냐, 애가 안 쓰고 당신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비를 안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사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아무리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최소한의 그런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자제하시고 아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육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미래의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잘 모르는데 책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신세 한탄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한정 많이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그 양육비 산정 기준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 미래의 양육비도요? 네, 맞습니다. 오. 앞으로 쭉 할 때 이제 나이별로 뭐 소득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기 때문에요. 네. 현재 이제 2020년에 적용되는 것도 아직 2017년도에 이제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인데요. 양육비는 이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 합산 소득을 뭐 20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뭐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이제 가로변에 놓고 그다음에 아기 나이를 뭐 0세에서 2세, 3세, 5세 이런 식으로 쭉 밑에 놓은 다음에 네. 이렇게 그 가로변, 세로변 이렇게 해서 이제 양육비 평균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부모들의 소득 그 이제 합산했을 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남자들이 조금 더 벌고 여자들이 조금 못 벌 때 남자에게 60%, 뭐 여자에게 40% 이렇게 꼽혀서 네. 그 양육비를 산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청구를 하면은 그 소에서 이제 답변서를 내서 다투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만약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남자가 뭐 그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정도 부양료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못 내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판단이 들면은 네. 뭐 양육비 감액 청구 이런 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자, 그럼 우리 두 분 변호사님의 오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 사연 속의 A 씨 같은 경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상황의 여성분들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양육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 금액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혼을 하기 전이니까요. 뭐 매달 들어가는 뭐 아기 식비라든지 뭐 옷 입히는 거, 그다음에 놀이학교나 문화센터 이렇게 보내는 거는 다 부양료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료. 그래서 보통 한 300만 원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네.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육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쵸.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표준 양육비로 계산을 해서 주는데 보통 이제 남편의 소득이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성분이 이제 돈을 못 번 거를 가정을 할 때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요. 남편의 소득이 한 500만 원이다 이러면은 한 네. 11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어떤가요? 네, 저도 지금 이 사례에서 과연 부부가 얼마 정도 벌고 있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저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만들어봤는데요. 네. 만약에 새해 전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한 500만 원이 좀 안 된다 그런 경우라면은 아이가 이제 겨우 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돌 이하의 그런 자녀 양육비는 한 100만 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A 씨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 A 씨는 한 70만에서 80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좀 더 커서 두 돌을 넘긴다 그러면 80에서 9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직감이긴 하지만 이 사연 속의 남성분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배째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최근에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라는 곳이 재판을 받았었죠.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신의 사진과 실명이 공개된 그런 좀 나쁜 아빠들이 이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린 거였는데요. 네.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이트가 생긴 것도 그만큼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이행 명령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라고 해서 네. 30일 이내로 이제 그 비정한 아빠들을 가둬놓는 그런 방법이 가둬놓는다고요? 있긴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도 상당히 좀 이행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통계인데 그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집계한 양육비 이행률이 2018년 기준 32%라고 합니다. 결국 10명 중에 7명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 문제는요. 또 그때 가서 뭐 소송하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좀 차단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선불 카드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금액을 뭐 미리 받던지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좀 뭐 미리 주겠다고 하면 정말 고맙죠. 근데 네. 대부분의 그런 배우자가 그런 경제 사정이 없거나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무죄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배드파더스와 같은 그런 사이트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양육비 미지급은 사실상 내 아이를 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전 배우자가 미워도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꼭 책임지고 지급을 하겠다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배드파더스 판결을 계기로 정부도 양육비 이행을 좀 더 강제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쪼록 A 씨를 비롯해서 이렇게 뭐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여성분들 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638-3938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셔서 우리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의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